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 닥터 데이비드 정입니다. 오늘은 설탕과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 쌀값이 그때 비쌌는데요. 생쌀을 이렇게 먹는 그런 아이들이 사실 간식이 없으니까 쌀을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보고는 야, 너 생쌀 먹으면 네 엄마가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겁이 나서 생쌀을 먹다가 중단하죠. 근데 사실은 뭐 생쌀을 먹는다고 해서 엄마가 죽을 리는 없죠. 그러나 사실은 할머니들 생각에는 그 생쌀을 그대로 먹으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밥을 하면 훨씬 많이 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생쌀로 그렇게 먹으면 경제적으로 아까우니까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속담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설탕을 자꾸 먹으면 아이가 부산해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 설탕이 여러 연구진들이 실제 그런가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설탕이 아이들의 행동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 다방 커피가 좋아요? 이렇게 블랙이 좋습니까? 그럴 때 저는 사실 다방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커피에다가 밀크를 넣고 또 슈가까지 넣어서 아주 달달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러나 진짜 커피 맛을 즐기는 사람은 아주 블랙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설탕이 결국은 맛을 내게 하면서 또 우리 건강에 아주 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사실 영양이 부족한 북한 어린이들에게는 설탕을 먹으면 그것이 하나의 보약같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설탕이 보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문명국가에서는 대개는 이 영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다 영양에서 설탕을 먹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흔히 이제 속설에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설탕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뇨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뇨병 원인은 제1형 당뇨병은 면역 반응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췌장에 있는 그 베타 아일렛셀, 그 인슐린을 만드는 그런 세포가 파괴되니까 인슐린이 모자라서 혈당을 조절을 못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죠. 제1형 당뇨병 그렇고 제2형 당뇨병은 에너지가 많이 수입은 하는데 지출을 하지 않으면 몸 안에 칼로리가 과다 저축이 됩니다. 거기다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비만이 되는데 이 비만이 되면 인슐린을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인슐린 효과는 원래 혈관에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이 당이 필요한 조직이나 뇌에 포도당을 많이 조직으로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모자라면 효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당이 혈관이 많이 남아있게 되고 조직에서는 필요한데 당을 많이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형 당뇨병은 반드시 이 비만과 관계됩니다. 설탕을 많이 먹어도 왜 당뇨병이 안 생기는가? 그것은 먹는 대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해서 소모하면 절대 설탕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당뇨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설탕이 비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블룸버그 시장이 이 아이들이 보니까 다 3분의 1 이상이 다 비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비만이니까 그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설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탕법은 결국은 가게에서 아이들이 소다를 먹는데 그 소다에 설탕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다를 아주 큰 걸 사게 되면 그것을 많이 먹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비만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블룸버그 시장이 그렇게 설탕법을 큰 소다를 없애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만 작년 6월 달에 기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만을 너무 이렇게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기각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소다를 많이 마시면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만이 어떤 피해를, 우리 건강에 피해를 주는가? 설탕이 비만이 되고 비만이 우리 심혈관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비만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고혈압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고지방이 생기기 쉬워요. 설탕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은 동맥경화증을 갖고 오고 심근경색, 우리가 하트어택이라고 하죠. 심근경색이나 또는 빈맥, 이런 여러 가지 그 심장이나 혈관계통에 이 설탕이 비만이 이런 심장 혈관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또 이 설탕이 소화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설탕이 비만이 되고 이 비만이 소화기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식도 역류입니다. 비만이 되게 되면 복압이 높아지고 이 식도에서 거꾸로 위액이 식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식도가 망가지고 통증이 생기고 또 그것이 암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만이 심해지면 간도 나빠집니다. 간이 지방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간이 결국은 괴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 간에 이 담석증이나 복통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설탕과 이 소화기에도 아주 서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설탕이 내분비 계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설탕을 먹는다고 해서 금방 당뇨병이 되지는 않지만은 비만을 거치면서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것은 유전성도 있지만은 본인이 단 것을 자꾸 좋아하고 음식 먹는 것이 먹성이 너무 좋으면 결국은 당뇨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예방하면 운동을 많이 하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도 하지 않고 많이 먹게 되면 설탕이 결국은 당뇨병으로 연결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인슐린증도 잘 생깁니다. 인슐린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인슐린 효율이 떨어지니까 고인슐린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갑상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갑상선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분비 계통의 이 부신, 아드레날린 호르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코르티솔 호르몬,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결국 비만이 사춘기 성조숙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설탕이 비만이 되면 이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비만인 아이들이 피부가 이렇게 트듯이 줄이 생깁니다. 이것을 스트리에라 그러는데 이 비만이 결국은 설탕으로부터 와서 스트리에까지 피부가 나빠지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만한 아이들에게 다발성 낭종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아이들은 비만이 있고 또 이 목이 흑인같이 피부가 거무스름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에이칸토시스 네그리칸스를 그러는데, 또 이런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 보통 이 난소에 낭종이 생깁니다. 시스트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여자아이가 이 남자같이 털이 생기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이런 헐스유티즘, 남성화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설탕, 비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내분비 계통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호흡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설탕이 비만이 되면 호흡기에도 코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면장애 또는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이 설탕이 비만이 되는 경우에 골관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이 고관절, 대퇴부가 붙은 고관절이
망가지기 쉽고요. 심하면 잘 걷지도 못하고 식물인간 같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탕이 신경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설탕이 비만이 되고 나면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뇌졸중으로 이렇게 신경계통에도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탕이 암을 불러일으킨다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설탕이 비만이 되면 비만에서 암이 많이 생기는데요. 비만한 사람들에겐 전립선암도 많이 생기고 대장암도 많이 생기고 여자들은 유방암, 자궁암, 자궁암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 약 2배 내지 4배 경우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식도암도 잘 생기고요. 위암, 신장암 이런 것들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설탕 자체는 모르지만 설탕에서 비만이 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암들도 많이 설치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탕과 정신병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 설탕이 비만이 되면 비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약 25%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또 더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비만이 되는 경우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더 비만이 많아지면 또 더 우울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설탕을 먹은 데서 시작해서 비만이 돼서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자살과도 이런 먼 친척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설탕은 치과에서도 잘 홍보를 하지만은 설탕을 많이 먹는 사탕, 캔디를 많이 먹는 아이들이 결국 충치가 많이 생깁니다. 이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들이 이 설탕과 단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번식을 하고 충치를 악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달콤한 유혹이 건강에 결국은 이렇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은 이 절제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그랬어요. 음식을 한 70%만 먹어라.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보니까 절제를 강조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온유와 이런 희락과 화평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설탕도 잘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런 것을 경계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강조했고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솔로몬이 잠언 2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만들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을 것이니라. 칼을 둘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달콤한 유혹을 잘 절제하면 우리 건강에도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유혹을, 달콤한 유혹을 잘 절제하면 우리 영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달콤한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달콤한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정인국 소아과는 37-28 팔슨스 블루바드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718-961-2600입니다.